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나의 꿈의 목록 기록해 보셨나요? 혹시 꿈의 목록을 기록하는 그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제가 총 6가지 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하기. 두 번째, 다양한 범주로 나눠서 상세하게 기록하기. 세 번째, 꿈의 목록엔 어떤 한계도 없다는 걸 명심하기. 네 번째, 꿈을 이룰 방법은 잠시 접어두기. 다섯 번째,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무엇? 바로 그 반대로 적어보기. 여섯 번째, 자주 들여다보며 업데이트하기. 안녕하세요. 네, 라이커 선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꿈의 목록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미 꿈의 목록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 보물 지도까지 만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늘 꿈의 목록을 써 내려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총 6가지 방법으로 꿈의 목록을 쓰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하기. 네,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자체가 외부를 향해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 시간을 내서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을 볼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만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연애 관련 프로 기사를 봤는데 그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강호동 씨가 일반인 그 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강호동 씨는 꿈이 뭔가요? 강호동 씨가 조금 당황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셨대요. 나는 다른 사람만 관찰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저는 딱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어떻게 내가 그 꿈의 목록에 대해서 첫 번째 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강호동 씨가 어떻게 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딱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들여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이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꿈의 목록을 무작정 써 내려가지 마시고요. 일단 나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관심을 먼저 가져주셔요. 네. 관심을 갖고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질문해요. 나는 언제 행복하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질문, 세 번째 질문을 언제 행복하세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그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페를 가입하실 때 그 질문을 한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이런 바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의 목록을 쓰는 것에 앞서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고, 나는 언제 즐겁고,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솟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내 꿈을 찾는다는 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질문을 우리가 던졌어요. 그랬다고 답이 한 번에 진짜 토스트기에서 빵이 튀어나오듯이 팍 하고 한 번에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토스트기도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빵이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신 다음에 일상의 어떤 순간에서 톡 하고 답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책을 읽다가, 아니면 또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은 지인들과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스치면서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거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사실 내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나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제가 꿈을 찾았고, 그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꾸준히 질문을 하면 답을 줍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항상 깨어 있으시면 돼요. 이거구나. 내가 이 답을 내면 이 답을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기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의 목록을 쓰는 방법은 다양한 범주로 상세하게 기록하기예요. 근데 이게 꿈의 목록을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은 정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범주를, 카테고리를 착착착착착 나눠서 잘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복잡해서 싫고 그러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항목들보다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급 커피 머신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시간이 좀 풍요롭고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종류의 차, 어떤 종류의 집, 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아요. 갖고 싶은 거는 아마 써 내려가시기 쉬우실 거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것, 요거는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하고 싶은 것 하면 뭐 여행 같은 거는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여행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나라들이 한두 군데는 다 있으시죠. 딱 떠오르는 나라가. 저도 그렇거든요. 네, 매년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이제 소망을 꿈의 목록에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고 싶고 이런 것도 목록에 착착착 적고, 그런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사람 목록 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저는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 세 번째 되고 싶은 것. 네. 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렵죠, 항목이. 네.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목록까지는 쉽게 써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요거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하죠.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한계도 없이 생각을 많이 쉽게 하잖아요.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이 닥치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기대도 있고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
정말 진심을 막 억누르며 살아요. 내 마음을 아예 그냥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고, 또 어차피 안 될 거 뭐 꿈꿔봤자 뭐하냐 이렇게 그냥 닫아버리니까 생각이, 내 마음이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단계부터 갖고 싶은 것부터, 하고 싶은 것부터 서서히 내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다음에 되고 싶은 것, 또 꿈이 생기면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 꿈도 진화를 해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까지 이어져야 이게 정말 행복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고. 그래서 이 단계를 서서히 한번 상세하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꿈의 목록을 쓸 때 중요한 점이, 꿈의 목록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걸 명심할 것. 네. 일단은요, 사람들이 꿈의 목록을 써 내려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한계를 딱 자신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 한계를 깨야 진짜 내면의 소리를 내가 써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미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 한계를 만들어버렸어요. 꿈의 목록을 쓰다 보면 이렇게 막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아, 이런 거 쓴다고 이루어지겠어? 뭐 이런,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거. 뭐 심지어 막 내면에서 내가 막 꿈써 내려가면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면 막 비웃을 것 같고, 그런 저항감 때문에 꿈의 목록을 쓰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넌 참 대단한 아이야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자란 사람들은 꿈꾸는데도 한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내면에 상처가 어떤 데서 왔는지, 부정적인 신념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부터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작업을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 부분을 제거해 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꿈의 목록을 쓰실 때 한계 없이 그 순간만큼은 적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보세요. 내가 꿈의 목록을 쓰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한계 없이 내 마음을 다, 솔직한 내 속내를 들여다보겠다, 다 써내려가 보겠다, 이러한 다짐으로 한번 써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꿈을 이룰 방법은 잠시 접어두기. 이거 3번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꿈의 목록을 쓰는 동안 보면은 다들 쓰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루지? 벌써 이제 그 생각에 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산다면 이 집을 어떻게 사지? 막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지? 이 생각에 벌써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쓰다가 그냥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그냥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러고 닫아버리거든요, 마음을.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이 정말 연결이 이제 끊겨버려요. 내가 마음을 살짝 진심을 보여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목록을 작성해 가는 순간만이라도 제발 꿈을 이룰 방법은 잠시 접어둡시다. 네,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네, 어떠한 한계도 없이 그저 내 속마음을 듣고 싶다. 너의 정말 솔직한 마음이 궁금해. 너는 정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생각으로 미리 어떻게 이루어야지, 난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를 솔직히 그래, 저도 오프라 윈프리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이거를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꿈의 목록을 작성해 써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만나고 싶다.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나는 내 소망이 그렇다. 이렇게 그냥 적어 내려가 보세요. 네. 그리고 5번째, 원치 않는 것이 무엇? 그 반대로 적어보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1, 2, 3, 4 다 거쳤는데도 못 적는 분이 계세요. 도저히 못 적겠다. 나는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나쁠까? 아플까? 아프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시겠죠.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나는 빚이 있는 게 싫어. 빚에 허덕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 패턴에서 아예 갇혀버려요. 생각 패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걸 정작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원치 않는 것을 먼저 적어 내려가 보시고 그것을 반대로 적어 보세요. 나는 빚에 허덕이고 싶지 않아. 이거는 결국은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빚이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게 생각 패턴이 되고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결국은 안타깝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빚에 허덕이는 인생 이렇게 딱 박혀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소망을 끄집어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에 초점이 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치 않는 것을 안 그러면 되뇌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1, 2, 3, 4까지 다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원치 않는 것을 곱씹는 생각 패턴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직시하시고 써 내려가 보신 다음에 그 원치 않는 목록에 반대로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자주 들여다보며 업데이트하기. 꿈의 목록을 한 번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이 한번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는 것만으로도 이제 막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열정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꿈이 막 자라나요. 가만히 있으시고 꿈의 목록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은 좀 안 되시겠죠. 정말 이제 꿈의 목록을 쓰고 정말 내면에서 깊은 소망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으로 이제 실행을 한 발 한 발 옮기기 시작한 분들은 정말 그 꿈들이 하나씩 자라나면서 꿈이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꿈의 목록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의 목록을 한번 썼다고 거기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내 꿈이 또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늘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진짜 첫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구독자가 12명인가 있거든요. 아직 블로그에는 공개를 안 해서 영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네, 앞으로 좋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커 선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